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한 많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신고점 돌파가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이죠.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 안에 들었었죠. 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가격 급등에 투자 문의까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급등을 했죠. 암호화폐에 투자해도 되냐 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급 하락장을 겪은 바 있는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네요. 네, 가격이 급등을 하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지인들의 문의가 늘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사도 되냐고 묻더라. 회사 동료들이 암호화폐 구매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친척들이 비트코인이 뭐냐, 사도 되냐고 하더라. 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한 투자자는 지인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을 뗐다고 알렸음에도 최근 비트코인을 사야 하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개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거래소 이용률도 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대에 달했다고 발표를 했고, 후오비 코리아죠.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후오비 코리아의 관계자는 시장이 회복하면서 가입자, 거래량, 그리고 트래픽 등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업계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즉각적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분위기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초 큰 하락을 겪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또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는 환상이 깨진 이유가 크다며 하락을 겪은 투자자들은 상승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론이 총 10위를 또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A달을 제치고 시가총액 10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까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또 트래픽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시스템에 일부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고 거래에 약간의 지연이 일어났다며 단연코 역대 최대의 시스템 트래픽이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가 역대 최대치 트래픽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돈이 암호화폐 영역으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높아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래픽캡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선까지 저항선이 없다고 또 밝혔었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대급 사상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조정이 2일 남았다고 합니다. 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7.26을 전망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난이도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요일
암호화폐 시장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죠.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 결과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가 상승을 기뻐하고 있다며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의 가격이 연중 최고치에 도달한 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비트인포 차트에 따르게 되면 채굴업 수익성도 2019년 5월 26일 연중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코인이 2019년 5월 25일 한국에서 로컬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2013년에 도달을 했다고 하네요. 트위터의 유저인 제로헤지는 비트코인이 연간 140% 상승을 했다며 가격만이 문제와 이제 좋은 거래들이 지각 변동을 예상했다는 말인 되풀이하는 같은 전문가들은 급증세를 계속 조록하면서 대신 S&P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커뮤니티에 이제 레딧의 한 유저는 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고래님 아침이 오기 전 비트코인 가격을 9,000달러 이상 올리고 세계가 평화로운 무정부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저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밤 나의 잠자리 기도라고 이렇게 또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하네요. 여기 옆에도 보면은 지갑수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해서 최고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한 유명 유튜버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돌파 후에 40%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27일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이자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텐과 이제 MVT 니콜라스 머텐은 RSI와 MVT 등의 주요 지표가 비트코인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가리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랠리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지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비트코인 포물선 상승은 40%의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상승을 하면서 많은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넘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이 32만원 정도, XRP가 드디어 53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52만원 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오스가 9,400원, 라이트코인이 13만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기사에서는 이제 트로디 12를 뺏었다고 했는데 다시 뺏긴 것 같습니다. 참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승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때 창문을 열고 자서 그런지 코가 계속 막히네요. 코를 계속 먹는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가 너무 막히네요. 그러면서 XRP에 관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엑스래피드가 XRP의 유동성을 건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리플의 제품 엑스래피드는 주요 시장에서 유동성을 구축하고 있다며 XRP의 이제 이런 열렬한 지원자인 XRP 앤더슨이 트위터에 올린 입장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은 종종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노크라고 하는데 결국 비평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동전은 유한하고 성장의 비관적인 이유로 전 세계 구매 수요에 맞춰 확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XRP는 우선 협상거래 동전이 될 명확한 의도로 시작과 다르다며 엑스래피드 계속 설명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입만 아프죠? 시간만 아깝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엑스래피드가 뭔지 네 계속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리플은 항상 은행과 같은 주류기관의 파트너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XRP를 채택하는 은행의 상업적 의미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 스위프트를 사용했던 은행들이 속속 들여 이제 XRP,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죠. 트랜잭션 속도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일단 비용 절감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엑스래피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엑스래피드는 유동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지불 제공 업체 및 기타 금융기관을 위한 것이라며 어메이징 마켓으로의 지불은 종종 전 세계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 비용이 높다. 엑스래피드는 유동성에 대한 자본 요건을 극적으로 낮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CEO죠. 빵형이 기관들이 연말까지 엑스래피드를 많이 채택을 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고 현재 쿠알릭스라든지 머큐리 FX 등 많은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엑스래피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머니그램과 같은 큰 이름도 있다며 이들이 이렇게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만큼 리플의 솔루션이 힘이 있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리플의 성장을 대량 도입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쭉쭉 내리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봐야 할 내용은 이 부제입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리플의 성장을 견인할 것 이런 부제를 보게 되면 특히 처음에 이제 예전에 JP모건 체이스에서 JPM 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리플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이 JPM 코인이 리플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이제 JPM 코인과 또 언급이 되고 비교가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 상호 운용성 추구. 네, JPM 코인이든 이런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든 각자의 독립적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 동전의 고유한 결함을 강조하고 악화시킬 뿐이라며 결국에는 XRP, 리플의 XRP의 불꽃을 부풀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만들어지면 지연, 마찰 및 고객 불편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XRP에서 해결한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각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들이 각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만들수록 XRP에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선포에 국내 업계 기대도 되고 이제 우려도 된다. 이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이제 BBC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자체 암호화폐죠. 내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언급을 나오고 있고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 스위스 제네바에 이 자회사를 또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매출은 90% 이상이 광고에서 나온다고 하죠. 업계는 페이스북이 보유한 글로벌 이용자 규모를 활용해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택했다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인 안토니 판플리아노는 페이스북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용자 사용까지 이끌어내면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목소리가 잠기네요. 네, 이러한 행보는 기존 수익 모델이 광고에만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페이스북의 이런 글로벌 코인 소식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국내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 동시에 내비쳤다고 합니다. 우선 글로벌 대형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는 점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김영일 페이코인 사업기획팀 과장은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등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관련 커머스 시장도 확대될 것.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생태계도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결제 비즈니스는 현재 가맹점 제휴, 시장 확대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시장을 가져갈 수 없다며 또한 현지 결제는 해당 국민의 결제 경험과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네, 결제 경험과 습관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해 페이스북이 오히려 국내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암호화폐를 발행해 해외를 무대로 결제나 송금 사업을 펼치려는 국내 기업의 경우 고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페이스북에 관한 얘기만 나오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직접적으로 딱 나왔을 때, 출시가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북한 추정으로 보이는 해커가 업비트 행사 4층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 센터가 28일 블로그를 통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벤트 경품 수령 안내로 4층한 사이버 공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는 이른바 김숙희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비트코인이 1000만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특정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협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숙희는 북한 배후설이 제기되는 해킹 조직으로 안보, 외교, 통일 관련 분야의 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업비트입니다 이러면서 이벤트 수상자로 선정이 됐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대한민국 소득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출 서류 뒷부분 가리지 말고 신분증서 한번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사이버 안전국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랜섬웨어 공격이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창문 열고 지금 선풍기 켜고 잠을 잤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죽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업비트 사칭 관련한 해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런 해킹 공격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 깜빡하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해킹 보안에 관해선 조심 또 조심해서 전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외에서 쓱 환전 카드 없이 페이 간편 결제 현실화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 결제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들은 출국 전에 환전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업계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걸쳐 28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외국환 거래 분야의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와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업무 또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정보기술 기업들이 선보인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국내 간편 결제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QR코드 등 선불 전자 결제 수단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원화로 충전하고 현지 매장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네, 페이 업체들이 첫 진출 국가로 점 찍은 곳은 일본이라고 하네요. 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니즈에 맞춰 이제 연내, 중국, 동남아 등 1개에서 2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팀 드레이퍼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이렇게 언급이 나왔는데, 글로벌 마켓의 5%를 점유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팀 드레이퍼는 현재 전망과 작년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그 뒤에 있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커뮤니티 덕분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지를 넘어설 것이라고 믿는다며, 드레이퍼가 이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솔트 컨퍼런스에서 한 말의 일부분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나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지지를 했고, 비트코인은 지구의 시장 점유율 5%에 이를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더 나은 통화이고 분권적이며 개방적이다. 그리고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은 블록체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며, 나는 결국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모으는 펀드를 원한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대주고 그들의 직원들과 공급 업체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며 투자자들에게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회계, 법률, 장부, 스탁 서비스 등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이 글로벌 마켓의 5%를 점유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니 아시아가 유용성 문제가 해결되면 비트코인 도입이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8,50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 하나로 1,00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토로의 요니아시아 최고 경영자가 최근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전체적으로 도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측면에 대해 밝혔다고 AMB 크립토가 언급했습니다. 네, 아시아의 인터뷰에서는 암호화폐 도입이 커뮤니티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일단 첫 번째로는 유용성의 측면에 관해서입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비트코인으로 처음 사용했던 핵심 사용법 중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만든 개발자들에게 실제로 암호화폐로 코딩하는 것이었다는데, 지금은 그것이 좋은 사용 방법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보내야 하는 것은 일종의 틈새 사용법이기도 한다며 그는 전체 지불 산업이나 송금 산업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는 비트코인이 좋은 사용자 경험, 기술, 제품의 시장 적합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용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가 제안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장벽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업계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끌어들이기 위해 암호화폐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유용성이 있다면 그것이 인터넷에서 5센트 중 1센트를 지불할 수 있는 소액 유용성이더라도 암호화폐는 더 많은 사용법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유튜브 크립토 채널 진행자가 10에서 30% 조정은 당연하다. 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결국은 2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가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더 크립토 라크의 진행자 라크 데이비스를 인용 심리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1만 달러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만간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내재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네, 일어나기 힘든 블랙스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에서 30%의 조정은 일어날 거고 80%대 조정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만 달러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스트림 SSO가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 창고다 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코인리스 측에서 이제 5월 28일 저녁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 급등을 예의주시를 하며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냥 신경을 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1비트코인당 페소 가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 이오스가 시가총액 5위를 탈환했다. 73억 달러를 회복했다. 이거 나오고 있고요.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비트코인 신고점 돌파가 등극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난이도 조정이 이틀 남았는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난이도 조정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에 비트코인 통화 기호가 추가가 됐다. 그리고 테라, 카카오 모빌리티,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구축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북추정 해커로 업비트 행사 사칭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71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9일, 오늘이 29일이죠. 네, 30일, 31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6월 달에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80, 90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현재 녹화한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F5번 눌러서 다시 한번 가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가 1원 정도 올랐네요. 531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1000원을 넘는 그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참 들으시면서 감기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코가 많이 막힐 줄 몰랐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기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감기 빨리 나서 영상 보시는데 불편함 없는 이런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